네, 시장을 보는 눈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좀 전에 나오다시피 숫자가 답이다. 예, 각 증권사에 또 퀀트 전문가들이 계신데 이분들은 또 숫자가 나와줘야만이 설득이 되는 분들입니다. 오늘 이베스트투자증권 정다운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정영모님. 안녕하세요. 예, 저하고는 그때 주식 발굴단 처음 그렇죠. 런칭할 때 오. 우리 민재기 네. 부장과 함께 네. 주식 발굴하느라고 애쓰셨는데 오랜만에 뵙네요. 그러니까요. 인연이. 네. 네. 지금 정다운 연구님 진짜 솔직히 정다운이란 종목이 오리 관련주인 줄 알고 계셨나요? 네, 이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왜냐면 이제 이름이 같으니까 주위에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아우. 네. 그래요. 자, 오늘 이제 우리 정 연구님 모신 거는 숫자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요. 1분기 실적 시즌 시작됐고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나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1분기 실적 기대감 어떤가요,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8개 종목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 실적을 반영을 해보면은 컨센서스 대비해서 3.5% 정도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상황이고요. 아마 제가 차트 준비해드린 게 있는데 네. 그 부분 살펴보시면은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기준으로 64.3조 원, 8.2% YOY 그리고 25.2% QOQ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기대치는 부합할 걸로 보인다라는 측면에서는 안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도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시장의 지수를 끌어올릴 만한 요인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기에는 조금은 부족해 보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1분기 실적이 컨센에 부합할 거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작년 8월 초부터 이익 마진율에 대한 하향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대치 정도면 어느 정도 합리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합리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 근거는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 단가를 비교해 봤을 때 OP 마진율이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2022년에 연간으로 코스피가 영업이익 기준 9%에서 10%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이익 증가를 끌어오는 거는 거의 하반기에 몰려 있습니다. 하반기에 모여 있는데 이게 왜 그렇느냐?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거다라는 기대 때문인데 네. 그 부분이 확인이 되기까지는 아직은 지수가 본격적인 상승 방향을 잡기에는 조금은 부족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이다는 가봐야 한다는 말씀이네. 네, 아직은 확실치 않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네. 확실히 1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많이 낮춰놨기 때문에 컨센서스에는 부합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되기에는 역부족이고 오히려 하반기에 인플레이션이 잡힌지 여부가 무엇보다 그쵸. 주가에는 가장 큰 영향을 맞습니다. 미치겠네요. 네. 최근에도 리포트 내신 걸 보면 우리 삼성전자는 실적이 좋았잖아요. 그럼에도 맞습니다. 불구하고 글로벌 IT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그쵸. 말씀 짚어주셨어요. 그러면 IT주들은 지금도 사실 주춤한데 이 우려까지 점증되면 앞으로도 그럼 IT는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 건가요? IT에 대해서 조금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차트 좀 띄워주시면은 네. 지금 반도체와 코스피의 좀 관계. 이게 네. 2022년도 코스피 전체에 대한 영업이익 컨센서스와 반도체에 대한 영업이익 컨센서스입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연초 이후로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코스피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 시장 전반적인 이익 컨센서스가 낮아지는 가운데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가 이를 방어해 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걱정하는 부분이 수요에 대한 부분입니다. 차트 다른 것도 가져온 게 있는데 네. 예, 이 부분입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계 증권사에서 IT 소비재에 대한 수요 우려를 하는 언급을 꾸준히 좀 확산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대표적인 애플이라든지 AMD, HP, 델, 뭐 이외의 의류 업체까지도 소비 여력, 그러니까 재화에 대한 소비 여력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상황이라서 저는 IT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기대보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저 뭡니까? 우리 정영호님, 미국 쪽 기업들은 어때요?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인텔이나
뭐 심지어 뭐 그래서, 엔비디아 조금 다르긴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 최근에 주가가 안 좋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로 많이 반도체 업종 예. 지수를 알고 계실 텐데 거의 전저점 수준 혹은 그 이상까지도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가 아마 이번 주에 이제 램리서치를 비롯해서 반도체 종목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테크주들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 과연 성장주들에 있는 영역들 그 종목들이 긍정적인 실적을 내고 투자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를 좀 확인을 꼭 해봐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네. 지금 정신없이 돌아가는데 이 종목별 뭐 업종별 순환매가 맞습니다. 이 예. 퀀터 관점에서는 이럴 때 투자 전략을 어떻게 제시하십니까? 이럴 때 마침 또 지금 1분기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 미래에 대한 우선 시장이 이렇게 빠른 순환매로 가고 있는 이유는 지수나 주가 레벨로 생각했을 때에는 시계열을 조금 길게 놓고 봤을 때 내년 혹은 그 이후를 봤을 때 지금 주가보다는 나을 거다라는 기대는 있는데 과연 어떤 게 그 나아지는 환경을 주도할 것이냐에 대해서 아직 확신 혹은 컨센서스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 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 미래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단기적인 실적이 잘 나오는 것에 오히려 투자자들은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1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올라오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보여주는 기업을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종목군을 봐야 될까? 이게 사실 같은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로 다 천차만별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종목 선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섹터보다는. 그렇죠. 그런 종목들에 있어서 이익이 좋아질 종목들을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더해서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 혹은 이익 개선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키워드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증설이라든지 인수 효과가 있는 종목들을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증설이나 인수를 했다는 것은 기업단에 있어서 현업에서 어떤 가능성을 보고 투자 활동을 전개를 한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좀 높게 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투자라는 것은 먼 미래가 돼야 실제로 좋았는지 혹은 올바른 투자였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이익이 좋아지는 것과 맞물려서 좀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선정된 종목이 제가 표로 준비를 네. 해왔는데 SK이노베이션, LNF, SKC, HD현대, 제일기획, 롯데정밀화학, 후성, 심텍, 코오롱인더, 테스나나 이수페타시스 이렇게 11개 종목을 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우리 전문가분들 이렇게 좋게 보는 종목은 다 비슷비슷해요. 그게 실적이 기반이 되고 성장성이 분명 있으니까 공통된 것 그렇죠. 같아요. 오늘 저기 또 테스나도 오늘 또 언급된 종목 맞아요. 아닙니까? 이스페타시스도 이스페타시스도 마찬가지. SK 이노베이션도 실적 좋다고 그러니까. 해서 네, 네, 선방하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근데 정다운 연구위원님, 지금 이 대형주들이 그냥 딱 갇혀 있고 네. 이 중소형주로 시총 작은 것들로 막 돌아다니는데 네네. 이 장세 언제까지 간다고 보세요? 저희는 일단 연간으로 봤을 때 시장의 상승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IT 수요에 대한 우려가 시작된 게 불과 한 1개월여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수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국면이 지금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의 그런 생각이 맞다라고 한다면 올해 연간으로는 대형주가 뭐 그때그때 조금씩은 튀어오르는 구간이 있긴 하겠지만 연간으로 봤을 때는 중소형주가 좀 더 매력적이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최소한 제가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해소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러한 지수 중심의 대형주보다는 작은 종목들 중심으로 갖고 가시는 게 조금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그럼 인플레이션 좀 잡힐 기미가 보인다라고 하면 그때는 대형주로 볼만하겠네요. 네, 아무래도 경기에 대한 우려가 개선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는 지수 전체, 외국인의 수급도 어느 정도는 유입될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중심으로 플레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은 중소형주의 치고 빠지는 장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중소형주 내에서도 지금 성장은 결국 증설과 인수에 대한 재료가 있고 또 눈앞에 이제 단기적으로 이익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을 꼽아 주셨잖아요. 근데 네, 이제 맞습니다. 1분기뿐만이 아니라 사실 2분기까지도 그 실적 호전이 더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포인트도 중요할 텐데 그렇죠. 지금 1분기에 넘어서 2분기까지도 볼 수 있는 실적 섹터가 있을까요? 네, 업종으로 접근을 해보면은 저도 사실은 이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실적이 4분기에는 약간 부진했지만 1분기, 2분기에는 증가할 수 있는 업종을 좀 살펴보았는데 네. 컨센서스 상으로 잡히는 업종은 건설, 조선, 자동차, 필수 소비재, 소프트웨어 이렇게 5개 업종이 좀 선정이 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제가 편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업종은 필수 소비재입니다. 뭐 공교롭게도 오늘 주가가 좀 괜찮은 네. 것 같은데 필수 소비재를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찌되었건 인플레이션의 방향성은 그래도 안정화되어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익단에 있어서는 이러한 필수 소비재 비용이 올라온 상황에서도 전가를 할 수 있는 업종이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을 살펴보면 레벨 자체가 낮습니다, 일단.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익이 개선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밸류에이션 레벨이 최근 5년간 움직여온 이 범위 내에서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 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안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필수 소비재가 정말 폭발적인 수익률을 가져올 거냐라고 생각했을 땐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약간은 안전한 차선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영훈님 그리고 또 뭐 계량적인 접근 숫자로 승부하시는 퀀트지만 그 모델에 다 이렇게 계량화할 수는 없는 게 또 세상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대외 변수도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쵸. 어떤 걸 지금 고려하고 계세요? 네, 가장 단기적으로 좀 집중하셔야 될 것 같은 거는 아무래도 1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1분기 실적 시즌인데 이번 주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반도체 종목들이 실적을 발표할 거고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할 거고 그 다음 주에 미국의 대형 성장주들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수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가이던스라든지 아니면은 코멘트가 나올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무조건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조금 길게 봤을 때에는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 시장의 컨센서스대로 2분기에 피크아웃 할 수 있을지라는 부분을 꼭 체크해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더불어 5월에 FOMC에서의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테슬라를 비롯한 미국의 우량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는지 여부가 우리 시장에도 결국 투심적으로 영향을 미치니까 이 변수와 더불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단기적인 이익 모멘텀과 또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는 종목들 별로의 이제 대응 전략을 꼽아주신 만큼 종목 앞서서 이제 꼽아주신 내용들 중심으로 또 투자 전략 세워보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정다운 퀀트 연구위원과 함께 도움 말씀 들어봤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